네, 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지 특징점들 그리고 특징주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하고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함께 하시죠. CS 기대감 커지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지금 그 CS를 앞두고서는 로봇주들이 좀 가장 강하게 오르는 것 같은데 이번 CS의 주요 핵심 포인트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CS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CS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약 400여 개의 기업이 참석을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과거와 다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가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첨단 기술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의 향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벌써 이제 그런 것들은 신기술이라기보다는 보다 이제 발전된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각 글로벌 각축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번에 우리 SK그룹이 대거 참여하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또 이슈를 들고 나오겠다 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미래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이제 생각하는 CES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또 모색할 수 있겠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일단 내일 개막이 되고 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정말 급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들이 대거 선보여질 테고 분명히 그 안에서 선두자를 또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술을 선보일 테고 이와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한 키워드도 떠오를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저희가 뭐 유추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도 있고 로봇주도 있지만 대기업으로 따졌을 땐 LG그룹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적도 있고 여기에 로봇, 전장, 뭐 가전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그 언급을 많이 했던 게 매일경제에서 LG그룹주들 언급을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서 맞아요? 예. 다른 프로 아니에요? 정연 아나운서의 기억력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LG그룹주들에 대한 얘기, 전장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올해도 일단 실적이 긍정적이 될 것으로 현재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그룹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삼성, 현대에 밀려서 LG는 뭐 한 2, 3등 정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구광모 회장의 취임 이후에 적자 사업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되는 쪽에 올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이제 적자 사업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지겠죠. 여기에 이제 전장 사업부가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들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카카오도 2020년에 그랬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LG전자의 새로운 모습들을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혹자들은 LG전자가 오늘 올라가는 게 어제 이제 그 애플이 계속 올라가니까 애플 관련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애플 관련해서 LG와의 어떤 연관성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애플 휴대폰에 들어간다고 해서 애플 자동차에 LG가 뭘 낸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소설이다. 과감하게 방송에서 소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팩트는 지금 휴대폰에 납품하는 게 전부지 그리고 애플의 어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덜어낸다 하더라도 LG전자의 성장성은 더욱더 무궁무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막 소설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게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지금 1, 2년 내에 애플과 관련된 자동차가 몇 차례 시세를 내긴 했습니다만 밝혀진 게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음과 팩트는 구분하셔야 된다. 매일경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팩트를 찍어드려야지 소문에 올인해서 이렇게 된다면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팩트로만 따져도 LG전자에 대해서 LG그룹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희망찬 미래 그리고 소설을 가미해서 그렇죠. 가치 평가를 재산정할 필요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없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네. 된다라면 그때 가서 거기에 이제 환호성을 지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에 올인했다가 다른 쪽으로 또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그때는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전과 전장, 로봇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있는 LG 여기다가 실적까지 더해지고 있는 LG전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 또 항상 저와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라가면은 땡기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는 큰 변화에 동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이제 10만 원대부터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지가 주어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네. 셋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 오직 하나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 저는 LG전자 사겠습니다. 그럼 저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와서 수익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지 회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승 여력은 저는 LG전자 쪽이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장난친 겁니다. 작년에 우리 차윤수 소장님이 여기 와서 LG전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제 기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 차윤수 소장님이 네, 그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정 아나운서의 기억력이라는 게. 네. 네.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전 요니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면은 네. 제 기억력도 맞고요. 우리 네. 차윤수 소장님은 오늘 LG그룹에 대해서 단 하나만 살 수 있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그룹 내에서 LG전자를 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 변화에 동참하자라고 목소리를 키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목표 주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KCC입니다. 보니까 실리콘 사업이 저평가됐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네. KCC는 정말 분석하기가 저는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KCC가 갖고 있는 본질 가치 지금 오늘 건자재주들도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자재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 실리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업용 실리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실리콘 분야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하나의 분야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KCC 같은 경우는 다양한 투자를 또 잘하는 회사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치까지 따지면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분 가치만 갖고 따지다라면 실리콘 가치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지분 가치를 안 따지게 되면 실리콘 가치를 하는 건데 글쎄요, 딱 잘라서 요 가치는 요거, 그 플러스 요 가치는 요거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것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그 정확한 평가일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이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직설적이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정하기 난해하다, 분석하기 난해하다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KCC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 역할도 있지만 지주사 역할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보면은 보유 지분 가치, 삼성물산이라던가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애매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범현대 계열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쪽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정말 투자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고팔고를 해요. 이 회사 같은 거 사고팔고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교환사채도 EB도 발행을 한 거죠. 갖고 있는 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교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 자금을 잘 활용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알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강자인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이제 각 나라마다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성장 가치에 굉장히 많은 밸류를 부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SK, KCC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이론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그 이론이 맞을 것이야라고 본다라는 것은 조금 시장에 있어서 나 혼자 소외를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분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주사 성격이 매력적이기보다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오늘 KC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넘게 현재 구간 지금 장대 양봉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장중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건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시장도 좋다라고 봐요. 지금 KCC 같은 그룹이 한 20% 뛰면 진짜 코끼리가 날른 겁니다. 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코끼리가 날른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을 한다라면 좀 길게 보자. 결국 KCC 같은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는 종목은 분명 아닐 것이고요. KCC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예뻐 보일 때가 있고 사람도 갑자기 미워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네. 주식도 갑자기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KCC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면 결국 주가는 추세를 이루게 되고 그 추세는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보자라는 한 줄 평과 함께 KCC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파인테크넥스입니다. 실적 좋다는데 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실 이틀 빠진 거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 좋은 흐름 타서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하루의 마이너스도 이틀째 마이너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폭도 좀 커요. 네, 오늘 특히나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많이 올라서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의 한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셔야 되겠고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추세가 꺾였다라고 본다라면 물량이 좀 쏟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좀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적에 기대서 이러한 단기 조정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겠거니라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전에 뭐 실적에 대한 선 반영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라면 단기 조정은 일단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물론 뭐 애플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연말부터 흘러나왔었는데 그럼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폴더블폰 시장이 지금 한 4배가량 커질 것으로 보여요. 저도 이제 내일 바꿀 예정입니다. 폴더블폰으로요? 이제 워낙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제 거는 정현 아나운서가 주식으로 돈을 벌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저도 뭐 아무래도 업무를 밖에서 많이 보니까 폴더블이 필요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 폴더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조금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휴대폰 부품주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이폰 2, 3, 4 나올 때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 없는 수요를 창출해 가면서 아이폰이 우리가 이제 손에 없던 휴대폰을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지금은 손에 휴대폰이 없으신 분이 없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만 바꾸는 거지. 교체 주기에 의해서. 교체 주기에서 바꾸는 거지. 지금 과거에는 없는 분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뭐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2, 3, 4만 갖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누가 뭘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와 막 이렇게 쳐다봤는데 지금 뭐가 누가 들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그때 당시에 휴대폰 부품주를 생각한다라면 조금 어폐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폴더블폰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로 확인했던 출하량 증가 그리고 판매량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폴더블폰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폴더블폰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어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조심스럽다. 이제 우리가 이제 범용적인 게 됐죠. 휴대폰이란 게 없을 때 나왔었던 때의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만 이제 누구나 다
다가고 있는 휴대폰이 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드라마틱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말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분석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